관절과 연골 바로 알기. 관절과 연골에 대해서 바로 알기 전에 먼저 우리 몸의 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25세가 되면 골격계가 완성됩니다. 성인의 골격계는 206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0개의 체관 골격과 126개의 체지 골격입니다. 옆에 보시는 이미지를 보시면 여기에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이게 체관 골격입니다. 두개골과 경추와 척추와 갈비뼈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게 체지골격입니다. 126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팔, 다리, 어깨, 골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면 이 뼈는 체중의 약 20%를 차지합니다. 자, 우리가 이 뼈에 대해서 한 가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움직일 때, 운동을 할 때 움직일 때 뭐가 움직이느냐? 사실은 근육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뼈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뼈와 뼈를 연결하는 인대는 지렛대 역할을 하고 또 뼈와 뼈를 서로 조인트하는 그 부분은 굴신 역할을 하면서 다양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관절은 영어로 조인트라 그러는데 관절은 뼈와 뼈가 연결되는 부위를 말합니다. 인체는 뼈로 움직이기 때문에 관절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인체는 약 150개의 관절이 있으며 자유로운 운동성을 부여합니다. 대표적인 관절이 어깨, 팔꿈치, 손목, 그리고 고관절, 무릎, 발목, 손가락 뼈, 발가락 뼈, 뭐 이런 게 다 합쳐서 150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연골은 영어로 캐트리지라 그러는데 연골은 백색의 탄력성 물질로 뼈와 뼈 사이에서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연골은 연골의 타입에 따라서 65%에서 80%의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골의 10에서 20%는 콜라겐으로 연골에 강인성과 탄력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연골의 10에서 15%는 연골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프로테오글리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테오글리칸은 단백질과 당류로 구성된 거대 분자로 오른쪽에 보시는 이미지처럼 병을 세척하는 솔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흡수하여 스펀지처럼 팽창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연골 세포를 보호합니다. 자, 우리 몸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타입의 연골이 있습니다. 탄성연골, 초자연골, 섬유연골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물렁뼈라고 하는 이 코 바깥 귀 후두개에 존재하고 있는 이러한 연골을 탄성연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척추 디스크나 치골 디스크처럼 그 디스크 사이사이에 있는 연골을 섬유연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체의 대부분의 관절 부위는 하력으로 둘러싸인 연골로 되어 있는데 이걸 초자연골이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초자연골은 어깨, 팔꿈치, 손목, 고관절, 무릎, 발목 등이 있죠. 자, 우리 몸에는 이 탄성연골, 초자연골, 섬유연골 이 세 가지 연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연골 중에서 대표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손상이 많이 일어나는 무릎 연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보시는 이미지를 보시면 무릎 연골의 구조입니다. 무릎 연골은 위쪽으로는 대퇴골, 아래쪽으로는 경골이라는 두 개의 뼈 사이에 연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골은 활액으로 차 있는 활액 주머니로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퇴골과 경골을 연결하는 인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자, 그러면 무릎 연골에 혈액이 어떻게 공급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 이미지를 보십시오. 이 대퇴골과 경골 사이에 있는 이 연골은 활액에 쌓여 있고 활액막으로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죠. 그래서 이 모세혈관은 활액막까지만 모세혈관이 뻗어 있습니다. 연골로 직접 모세혈관이 뻗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혈관으로부터 활액막에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받아서 이게 활액으로 들어가서 활액을 통해서 연골로 산소와 영양소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다른 세포와 달리 무릎 연골 세포가 재생되는 데는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자, 활액막 모세혈관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소가 활액으로 들어가서 연골 세포로 들어가서 연골 세포가 생성되고 재생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무릎 관절염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죠. 자, 왼쪽에 보이는 이미지가 건강한 무릎 관절 이미지고 오른쪽에 보이는 이미지가 무릎 관절염 이미지입니다. 자, 그러면 무릎 관절염은 어떻게 생기느냐? 먼저 활액막의 모세혈관이 막혀가지고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잘 되지 않으면 활액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활액 염증이 만성화되면 활액막 염증이 생기고 활액막 염증이 생기면 활액으로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장기간 중단되면 연골이 서서히 분해되어서 조각이 나고 이 조각이 나고 나면 위에 있는 대퇴골과 아래에 있는 이 경골 정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완충제 역할을 하는 이 연골이 조각이 났기 때문에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관절연골에는 모세혈관이 없을까요? 관절연골에 왜 모세혈관이 없이 활액막까지만 모세혈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다 뒤져보고 해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쭉 공부하고 연구하다가 왜 관절연골에는 모세혈관이 없을까? 그러다가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자, 우리가 호흡을 할 때 호흡은 어떤 원리에서 호흡이 되느냐 하면 호흡은 폐가 있는 흉부와 그리고 바깥에 공기가 있는 이 대기압, 그러니까 흉압과 대기압의 차이에 의해 가지고 공기가 빨려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흉부의 공간이 넓어지면 부피가 커지면서 압력이 떨어져서 이 압력이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공기가 많이 빨리 들어오는 거죠. 산소가 더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게 생각이 났어요. 이걸 여기다가 제가 한번 적용을 해보니까 특히 무릎 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 뼈와 뼈가 연결되는 이 관절 공간이 우리 인체에서 가장 넓어요. 이 공간이 넓으면 압력이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혈액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나 이런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잔류가스가 압력이 낮아지면 압력 차만큼 기하하면서 거품이 일어나기 쉽죠. 이 거품이 일어나게 되면 연골 손상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연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이가 들면서 닳아서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체를 사람이 죽고 나서 시체를 이제 매장을 해서 오랜 세월이 지나서 보면 연골은 30년 정도 돼도 연골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뭐 물론 뼈는 더 오래 가죠. 그래서 이렇게 연골 손상이 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연골은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세혈관은 할액막까지 연결되어 있고 할액막을 통과하여 혈액에 녹아있는 산소와 영양소를 연골세포에 공급하는 이런 구조로 인류가 진화되어 온 겁니다. 자, 관절연골의 구성성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관절연골은 왼쪽에 있는 이미지를 확대해서 보면 오른쪽에 프로테오글리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수분이 65에서 80%고 이 연골을 구성하고 있는 콜라겐이 10에서 20%인데 이 콜라겐은 타입 2 콜라겐입니다. 우리 몸에는 콜라겐이 28가지 타입이 있는데 연골에는 타입 2 콜라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연골 세포는 전체적인 연골에서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프로테오글리칸이 10에서 15%를 차지하고 있는데 연골 세포에서 가장 중요한 완충 역할을 하는 이 프로테오글리칸, 이 주 성분은 글루코사민 항산염과 콘드로이친 항산염입니다. 왼쪽 이미지에서 보시면 이게 잔가지처럼 나와 있는 이 부분이 글루코사민 항산염이고 큰 줄기처럼 보이는 게 이게 콘드로이친 항산염이에요. 그러면 글루코사민 항산염은 연골 세포의 생성과 재생에 관여하고 콘드로이친 항산염은 영양소의 운반과 흡수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자, 제가 한 편의 논문을 보니까 관절염 환자 대상 연구 결과라는 이 논문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나와 있느냐면 하루에 글루코사민 항산염을 1500mg, 콘드로이친 항산염을 750mg, 2대1의 비율이죠. 이렇게 복용을 했더니 관절염이 있는 환자가 4주가 지나고 나니까 통증이 완화되고 관절이 개선되는 그런 조짐이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6개월이 복용하니까 관절염의 80% 이상이 개선되었다. 1년 복용하니까 90% 이상이 개선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루코사민 항산염과 콘드로이친 항산염이 이 프로테오글리칸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이 프로테오글리칸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제대로 활동을 해야만 이 관절염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건강한 관절을 유지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관절과 연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관절의 구조와 종류, 연골 성분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연골은 모세혈관으로부터 직접 혈액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활액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알면 보다 효율적인 관절 건강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건강 강의할 때 항상 이야기하지만 원리를 알아야 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저 건강 강의는 항상 원리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죠. 그래야만 응용을 할 수 있습니다.